자, 여기 조금 더 어려워. 여기는 조금 더 어려워. 요 정도 난이도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편할 건데. 자, 광물의 광학적 성질이야, 광학적. 자, 광학적이라는 성질은 뭐냐면 빛에 대한 이제 성질이야. 빛에 대한 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할 거냐면 표면에다가 빛을 쏴봤더니 반사를 하기도 하고 내부를 통과하기도 하는 특성을 광학적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광물도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단굴절과 복굴절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빛을 쐈기 때문에 광물을 통과를 일단 하세요. 일단 할 겁니다. 할 건데 통과를 했다가 결과적인 게 결국 또 한 줄이라면 그건 단굴절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굴절이 됐을 때 두 줄로 딱딱 뭔가 각도가 생겨서 두 줄이 나오죠? 이걸 복굴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단굴절 내부를 통과할 때 뭐에 관계없이? 방향에 관계없이입니다. 방향에 관계없이 중요한 게 뭐야? 빛의 속도가 뭐한다? 일정해.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고 방향에 상관없이. 무슨 말이야? 이쪽으로 가면은 그냥 그 속도, 이쪽으로 가도 그 속도, 방향에 상관없이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우리가 굴절을 배울 때 빛의 속도가 달라지게 되면 굴절하는 정도가 다르거든? 근데 어떤 방향을 쏘더라도 빛의 속도가 다 일정하기 때문에 굴절되는 정도가 다 똑같아서 계속 어디를 쏴도 어느 한 방향으로만 굴절이 된다. 한 줄로 간다는 얘기죠. 이것이요? 그게 단굴절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등방체 광물, 광학적 등방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방체, 같을 등자, 방향 방자, 방향에 상관없이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대표적인 예시가 암염, 소금이죠. 뭐 형석도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 암형 암형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알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빛의 속도가 뭐하다?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두 개의 광선으로 갈라지면서 굴절하는 거, 그게 복굴절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방체라고 합니다. 광학적 이방체. 말 그대로 방향에 따라서 다르다. 속도가 다르다. 그래서 진동 방향과 지금 광선이 서로 수직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거 말고는 없어요. 뭐 방해석도 있고 석영, 흑음모, 각성석이 이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돈 내고 그래요. 아무튼 요게 이제 복굴절 된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보이네 그림이. 두 줄로 지금 나온 거 보이지? 네. 두 줄 됐잖아. 자, 볼게. 평광현미경이거든? 평광이 뭐냐면 그거야. 빛 자체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오거든?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와. 이해했어? 네. 그런데 평광이 뭐냐면 평광이 이거거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판이 하나 있거든? 그러면 빛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동을 해. 이렇게도 진동하고, 이렇게도 진동하고, 이렇게도 진동하고, 이렇게도 진동하고, 막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동하는 녀석들이 모여서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데, 이해했습니까? 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을 여기 통과하면 요 구멍이 뚫린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것만 통과를 하겠죠. 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것만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판을 설치를 했어. 그러면 여기는 그 빛을 볼 수 있을까? 못 보겠지? 그게 선글라스야. 그게 선글라스 원리야. 그래서 원래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판이 하나 있어. 이거 편광이라고 하거든? 한쪽 편자를 붙여가지고 편광이라는데 평광판 두 개를 붙여 수직으로. 그러면 빛이 절대 올 수가 없어. 그게 선글라스야. 알겠죠? 네. 그게 평광판 요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 보면 자연광 보여? 네. 어떤 방향으로도 지금 계속 진동하고 있는데 그게 아래쪽 첫 번째 맞닥뜨리는 평광판이 지금 가로줄로 구멍이 나 있거든? 네. 이걸 지나가면 가로줄만
편애해서 총괄을 해. 평광이 생기지. 네. 그러면 그거를 세로줄로 구멍 떠 있는 거를 통과시키면 통과가 절대 안 되지.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방체 같은 경우는 복굴절이라고 했잖아. 네. 어떻게 되냐면 얘가 통과를 했어, 광물을. 그러면 아까 읽었었잖아. 서로 수직인 방향이라고. 이해갔어? 네. 그래서 얘네가 어떤 거는 이렇게 통과를 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굴절한다 라는 얘기인 거야 지금. 이해갔어요? 네. 그래서 광물 아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야.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빛이라는 걸 가지고 물체 한 개라고 우리가 보통 인지를 하는데 네. 지금 물질이 지금 빛이 두 갈래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죠. 빛 자체가 어쨌든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이면 우리가 물체를 두 개로 보이는 거거든. 이해갔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평강현미경은 어쨌든 방금 설명했던 이런 평강판 있죠? 이런 이제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현미경이 평강현미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네. 자, 일단은 우리가 모양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재물대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네. 박편 보여요? 박편은 이제 광물을 가장 얇게 슬라이스 한 게 박편이에요. 이걸 당연히 재물대 올려야지. 이걸 가지고 확인할 거니까. 일반적인 현미경하고 되게 비슷해. 여기 대물 렌즈 보이시죠? 네. 그리고 대신에 평광판이 하나 더 있어야 돼. 이렇게 상부 평광판이 있어야 되고 아래쪽에 하부 평광판 두 개가 있어.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밑에 광원이 있겠지? 네. 그러면 광원을 하부 평광판을 통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을 선별을 할 거야. 평광을 할 거라고. 그게 뭘 통과해? 재물대에 있는 박편을 통과를 하겠죠? 네. 자, 그걸 대물 렌즈를 통해서 반대쪽 방향 자체가 다른 상부 평광판을 통과를 하고 그걸 우리가 저발 렌즈를 통해서 빛의 이 진의 경우에 맞춰서 눈으로 확인을 해주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재물대 위에는 상부 평광판이라고 하고요. 아래는 하부 평광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부 평광판 있죠? 이거는 뭐가 되어 있어? 고정되어 있어. 건들지 마. 그러면은 상부 있지? 네. 상부만 뺐다 꼈다 하거나 돌릴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는 요놈이야. 상부 평광판을 꼈다 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부 평광판은 고정되어 있고 상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디테일한 거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부 평광판을 어떤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평광시킨다? 동, 서, 이것만 통과시키는 거 알겠어? 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부 평광판은 남, 북으로 구멍이 뚫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반대가? 쏘리. 저거 통과만 시킨다는 거니까 구멍이 동서방향으로 뚫려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말해야지. 통과시킨 걸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대신에 상부 평광판은 남북이에요. 이해갔습니까? 네. 남북 방향. 그러니까 동서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을 하부 평광판에서 1차적으로 통과를 시키면 상부 평광판은 남북으로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딱 막히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네. 이해갔죠? 네. 그래서 상부 평광판과 하부 평광판은 빛이 통과하는 방향이 서로 수직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뭘 돌릴 수 있다? 재물대 360도로 회전할 수 있다. 얘를 회전시키면서 한번 보는 거야. 이해가시죠? 네.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여기 지금 1번 보이죠? 네. 평광축 보이죠? 네. 이게 지금 동서방향으로 뚫려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는 통과시키면 동서방향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맞죠? 들어오겠죠? 그럼 동서방향으로 들어오는 게 요거 있죠? 요거? 네. 이 박편을 통해 가지고 통과를 했어. 그럼 만약에 복굴절이야. 무슨 굴절? 복굴절이 일어난다. 콜? 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복굴절이 일어나니까 어때? 남북 방향으로 진동하는 게 있겠지 당연히? 네. 맞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야. 평광축에 의해서 동서방향으로만 통과를 하는 그런 것만 들어올 줄 알았는데 얘를 거치니까 남북 방향으로 통과하는 것도 생긴 거야. 새롭게. 두 개가 생겨야지. 하나 더 생겨야지. 이해갔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두 개의 빛 자체가 서로 뭘 일으켜? 간섭을 일으켜서 뭔가 빛에 대한 성질을 띠게 만들 거라 이런 얘기야. 이게 섞인다고 알겠어? 네. 그럼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 알겠죠? 네. 자, 답변 볼게요. 현명경 이제 발차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외우셔야 되는데, 자, 박편은 뭐 모르는 건 아니잖아. 얇게 해야지 빛이 통과는 해야 되니까. 맞습니까? 네. 투명 광물. 말 그대로 광물인데 투명한 거야. 오케이? 뭐 빛이 통과하는 광물들 뭐겠어? 유리들이지, 유리. 네. 석장이 등 대부분 조항광물. 조항광물은 이제 우리가 지각을 구성하는 것 중에서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녀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딱히 뭐 조항광물은 누구가 되면 이런 거 없어요. 네. 많아서 그래, 많아서. 자, 불투명은 뭐겠어? 당연히 통과 못하는 거지? 네. 이런 것들. 철이 섞여 있는 것들이거나 아니면 금속 광물들은 통과 못합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럼 저런 것들, 불투명 광물들은 우리가 편과 현미경으로 관찰을 못하겠지. 그러면 막히니까. 그럼 투명 광물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개 중요해. 개방니콜과 직교니콜. 엄청 중요해. 갑자기 피곤해지네. 개방니콜이 뭐라고 하냐면 상부 평광판을 뭐한 상태? 뺀 상태야. 하부 평광판만 존재하는 상태야. 자, 이런 상태, 개방 니콜이라는 상태는 상부 평광판을 뺀 상태야. 맞습니까? 그러면 하부 평광판에 의해서 동서방향으로만 진동하는 것만 지나와서 올라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뭘 확인할 때? 광물의 투명성을 확인할 때 색, 다색성, 결정형, 입자 크기, 쪼개짐을 관찰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직교니큐는 뭐냐면 직교, 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수직이란 얘기죠. 하부 평광판이 있으면 동서방향의 하부 평광판인데 남북 방향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평광판은 상부 평광판. 그래서 하부 평광판과 상부 평광판이 서로 수직 관계죠? 그거 두 개가 같이 있다는 얘기가 직교 니콜이 되겠다. 이해가시죠? 자, 좋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간섭색, 소광, 대부분 뭐야? 빛에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빛 자체가 원래 한쪽 방향으로 진동을 하는데, 자, 이 한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녀석이 이방체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줄로 딱 바뀌잖아. 그러면 직교니큐에 의해 가지고 거길 통과하는 녀석이 분명히 생길 거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두 개가 섞이니까 뭐가 일어나? 간섭이 일어난다. 아시겠죠? 네. 그게 빛에 관련된 직교니큐를 일으킵니다. 알겠죠? 네. 괜찮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개방니콜, 이런 색깔이라든지 투명성, 결정형, 입자 크기, 쪼개짐을 관찰할 수 있는 개방니콜에서 광학적 성질을 한번 볼 건데, 자, 일단 볼게요. 색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이제 색깔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하부 평광판을 통과하는 것까지는 좋아. 거기까지는 동서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통과를 할 거야. 맞지? 네. 그러면 그 빛이 광물에 뭐가 돼요? 흡수가 되어 나타나는 현상. 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색깔을 갖고 있는 물질은요, 빛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색깔들이 있는데 그 중에 원하는 파장대를 흡수했다가 반사를 시키면 그게 우리 눈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쟤 무슨 색깔?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색성은 딱 봐도 뭘까요? 색깔이 여러 가지로 나타낸 거죠? 자, 근데 이게 그냥 여러 가지가 아니라요. 약간 방향에 따라서 색깔이 바뀝니다. 오케이? 카멜레온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재물대를 돌리면 광축 방향에 따라 광물이 무하는 정도가 달라서 흡수하는 정도가 광축마다 방향에 따라 싹 다 달라지기 때문에 색도 밝기도 계속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다색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보고 싶다, 야. 근데 돌리면 색깔이 약간씩 살짝씩 바뀌어. 그걸 다색성이라고 해. 방향에 따라 아무래도 빛이 흡수되는 그런 정도나 아주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색깔이 있는 것만 나타나죠. 무색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색깔이 좀 있어야지 아무래도. 안 그래요? 네. 대표적인 게 흑음모와 각성석이 유색광물에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겠다. 이게 뭐 그림은 잘 안 보이는데 보자. 흑음모의 색이 갈색인데 한 방울 쪼개짐. 자, 지금 쪼개짐을 확인할 수 있는 거네. 이렇게 보여? 네.
개방 니콜 가지고 쪼개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저렇게 보시면.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거는 뭐냐면 뭐 갈색에서 약간 이렇게 돌렸나봐. 재물대를 돌렸더니 이제 축의 방향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달라지겠죠? 네. 그래가지고 짙은 갈색에서 뭐 진하기가 조금 변했나봐. 그걸 우리가 다색성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직교니클이죠? 네. 얘는 이제 아무래도 그 빛의 방향을 우리가 어느 정도 소멸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가지고 섞이는 그런 걸 확인하는 거죠. 네. 특히 간섭색, 그 다음에 소광이라는 거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얘는 좀 암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만 아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어쨌든 복굴조로 만들어져서 두 방향의 빛이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간섭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네. 찬란하고 다양한 색이 나타난다. 간섭색이 약간 다색성하고 되게 헷갈려요, 애들이. 다색성은 어쨌든 간에 돌리면서 색깔이 진하기가 좀 달라진다라는 게 다석싱이고, 간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딱 내비뒀을 때 그냥 간섭이라는 색깔로 인해서 다양한 색이 나타난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근데 소광은 뭐냐면 평간판을 통과를 했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직교니큐이다 보니까 통과를 한 부분도 있고 안 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네. 어둡게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가 소광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소광은 아무래도 생각해봐. 재물대를 돌리면, 오케이? 여기 써있긴 하거든? 재물대를 돌리면 등방체 보이지? 네. 등방체는 항상 어둡게 보이는 완전 소광이 관측된대요. 왜 등방체는 완전 소광이냐면 얘는 어차피 등방체니까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 진동이 되는 것들이 등방체를 거치게 되면은 단굴절이 되니까 그쪽 방향으로만 나오겠지? 네. 그러니까 이제 빛이 전혀 통과를 못하는 거지. 왜냐면 직교니까. 이해갔어? 네. 근데 이 복굴절을 하는 이 방체는 어쨌든 간에 광물을 지나가기 전에는 처음에 동서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왔다 쳐. 그리고 광물을 지나게 되면은 동서방향도 당연히 통과해서 상부 평간판으로 가겠지만 다른 방향으로도 진동하는 것이 또 생겨서 복굴절로 생겨서 당연히 상부 평간판을 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 소광이 나지는 않고요. 중요한 건 이 방체 광물은 몇 도마다? 90도마다 돌리면 90도마다 한 번씩 광물이 어두워진다. 왜 90도일까? 복굴절은 수직 관계로 진동하는 것이 복굴절이 되는 거니까. 이해갔죠? 네.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90도마다 한 번씩 어두워지는 소광 상태가 있을 테니까 360도는 탁탁탁탁 4번이죠. 그래서 360도 회전시키면 4번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네. 후, 좋습니다. 자, 지금 보면 파편이 없는 상태에서 한번 관측하게 되면은 직교니치로 관측하는 암호 상태. 왜? 빛이 있다가 막혔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부 평간판을 통과한 빛과 하부 평간판을 통과한 빛이 서로 수직이라서 절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네. 자, 뭐 여기 볼게요. 지금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색깔이 없어졌어요. 뭐예요? 소광이죠. 맞나요? 네. 여기 있었지? 네. 어머, 없네? 안 보이네? 마술이네? 없어졌죠? 소광이에요. 갑자기 싹 없어졌어. 90도 돌렸다는 얘기야. 몇 도 돌렸다고? 90도. 90도를 돌린 거야.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새로운 색으로 변화했다. 이게 뭐 새로운 색이냐? 이게 잘 보이지도 않네. 이거 어떻게 보는지. 뭐 아무튼 그렇대. 네. 갑자기 색깔이 확 바뀐 거야. 그럼 간섭이지. 다색성과 좀 달라. 알죠? 네. 이게 헷갈리면 안 돼. 간섭색하고 다색색하고 되게 헷갈려 하는데 다색성은 돌리는 거 알겠죠? 알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방 니콜은 상부 평간판이 없고 직교는 상부 평간을 끼는 거 그냥 그 차이죠, 여부? 네. 자, 등방체 같은 경우는 개방 니콜이에요. 네. 등방체 단골절 하잖아, 맞지? 모든 광물이 보인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방체는 다색성이지? 네. 색깔이 여러 가지라고. 알겠어요? 네. 돌릴 때마다 조금 이제 돌릴 때마다 광축 방향에 맞춰서 색깔이 좀 달라지는 거. 왜냐면 그대로 올 거니까. 그대로 그 방향에 맞춰서 올 거니까 그대로 오는 과정 중에서 계속 바뀌면 그대로 바뀌면서 오니까 맞죠? 지코니컬 소광 상태, 등방체. 등방체는 어쨌든 방향 한쪽 방향으로만 오는 것들이 오다가 막힐 거니까 아예 안 보입니다. 90도마다. 알겠죠?
그리고 이방체는 90도마다지. 네. 왜냐하면 이방체는 굴절이 두 개로 나눠질 건데 그 나눠지는 굴절의 방향이 완벽하게 수직이기 때문에 수식으로 돌리면은 통과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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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90도마다 소광 상태가 일어난다. 그리고 간섭색. 오케이? 네. 자, 알겠죠? 네. 자, 석영은 쪼개짐이 없어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앞서서 다 했잖아. 규선형 강문에서 하셨고요. 네. 흙은 뭐 한 방향인 거 이거 외우셨고요. 네. 가선도 두 방향을 외우셨잖아요. 근데 그림을 보고도 판단을 하면 좋은데 솔직하게 보면 쌤은 구분 안 가. 이게 구분 가니? 나는 구분 안 가거든. 그래서 아마 이 정도는 그래도 외워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오케이? 네. 문제 풀다가 보면은 뭐 이런 거 구분을 조금 이제 가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겠지, 맞죠? 네. 자, 이번에는 아무래도 상부 평강판에 꽂아 넣은 수직관계를 꽂아 넣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석영 같은 경우는 간섭색이 있긴 있나 봐. 어쨌든 맞죠? 네. 있고요. 얘도 있고요. 얘도 있어요. 자, 세 개 다 간섭색이 있죠? 그 이유는 규산형 광물이라서 그렇다. 알겠죠? 규산형 광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능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간섭이 있으면은 전부 다 소광 상태가 90도에 한 번씩은 있을 것이다. 규산형 광물은 다 있습니다. 알겠죠? 네. 이방체라서 그렇습니다. 네. 괜찮죠? 그래서 뭐 해석하는 게 있긴 있네요. 맞죠? 뭐 다색성 어디서 이거 석영은 이방체 광물이지만 무색이기 때문에 다색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까 설명했죠, 쌤이? 네. 다른 거는 유색이라서 다색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색이다. 그러면 다색성이 있겠구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괜찮죠? 네. 자, 쪼개짐. 쪼개짐은 솔직히 말하면 다 아는 거지만 봐봐. 여기도 굳이 뭐 이걸 확인해서 뭐 이렇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고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직교니콜. 자, 아무래도 이방체들에 관련된 부분이죠. 얘네 다 규산형 광물이어서 이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섭색도 있겠고요. 소광 상태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흑음모와 갑선석을 구분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다른 차이점으로 구분하면 되는 거죠?